서기 215년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시민들 앞에 새 동전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름은 안토니니아누스, 액면가는 기존 은화 데나리우스의 2배였죠.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든 은은 1.5배뿐이었습니다. 2를 주는 척하면서 1.5만 쥐어준 겁니다. 시민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동전 한 입이 지중해를 500년간 지배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야만족의 칼에 망했다고 배웁니다. 아니요. 로마를 무너뜨린 건 칼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동전 하나가 제국을 무너뜨린다니 말이 되나 싶죠? 근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가장 조용한 도둑질이었습니다. 어떻게 돈 한 입이 세계 최강 제국을 갉아먹었는지 그 시작은 카라칼라가 아니라 2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에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자 제국 경제의 심장이었죠. 처음 이 동전은 거의 수는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절 은 함량이 95%가 넘었어요. 사람들은 이 동전을 믿었습니다. 손에 쥔 무게가 곧 가치였으니까요. 국경 너머 상인들까지 데나리우스를 받았습니다. 지중해 어디서든 데나리우스 한 입이면 통했어요. 이집트의 밀상인도 갈리아의 대장장이도 이 은화를 받았어요. 로마의 동전 한 입이 곧 로마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신뢰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굴러가게 한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커질수록 돈 쓸 데가 폭발합니다. 군단 하나를 1년 굴리는 데만 어마어마한 은이 들어갔습니다. 정복이 멈추자 약탈로 들어오던 은도 함께 끊겼고요. 군대, 검투 경기, 거대한 건축, 그리고 서기 64년 로마 대화재, 재건할 돈이 부족해진 황제 네로가 아주 영리한 짓을 합니다. 은화를 걷어들여 은을 살짝 덜 넣고 다시 찍은 거죠. 95%였던 은이 90%대로, 겉모습도 새겨진 숫자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조용한 도둑질 중 하나였습니다. 지갑에서 5%를 아무 소리 없이 꺼내간 겁니다. 한 줌의 은을 아낀 그 작은 결정이 200년 뒤 제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황제도 그 다음 황제도 똑같이 합니다. 트라이아누스 때 은 함량은 80%로 현명한 철인 황제라던 마르쿠스 아우렐레리우스 때도 70%로 떨어집니다. 무게는 그대로, 반짝임도 그대로.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은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요. 돈은 점점 껍데기만 남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장면 215년으로 돌아옵니다. 카라칼라가 왜 그 눈속임 동전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군인들 봉급을 절반이나 올려줬거든요. 황제 자리를 지키려면 군대에 충성이 필요했고 그 막대한 돈을, 동전을 묽게 만들어 메운 겁니다. 권력을 위해 시민 전체의 지갑을 조용히 턴 거죠. 자, 국경을 지키던 한 병사의 입장에서 볼까요? 봉급이 절반이나 올랐다는 소식에 그는 환호했습니다. 더 두툼해진 동전 주머니를 차고 시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1년 뒤 같은 빵 한 덩이의 값이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급은 올랐는데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거예요. 동전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 안에 은이 사라졌으니까요. 이 데나리우스라 적고 은은 1.5배만. 이게 안토니니아누스의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락이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3세기 로마는 내전과 역병과 외침으로 휘청였고 황제들은 위기 때마다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돈을 더 묽게. 이 무렵 황제들은 몇 달 만에 갈리고 또 갈렸습니다. 새 황제마다 군대를 매수해야 했고 그 돈은 또 동전에서 나왔죠.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 은 함량은 20%, 270년대가 되면 5% 밑으로 떨어집니다. 나중엔 구리 동전에 은을 얇게 입힌 은 도금 동전이 됐어요. 조금만 만져도 은이 벗겨지고 구릿빛 속살이 드러났죠. 이제 사람들도 압니다. 이 돈이 가짜라는 걸.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은이 많이 든 옛 동전은 집에 숨기고 은이 적은 새 동전만 시장에 내놨어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후대는 이걸 그레시엄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시장 풍경마저 달라졌습니다. 환전상들은 새 동전을 받기 전에 이로 깨물고 무게를 달았어요. 겉만 은이고 속은 구리인 가짜를 가려내려는 거였죠. 어떤 상인은 아예 황제의 새 동전을 거부하고 옛 은화만 받았습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돈을 백성이 더는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빵 한 덩이를 사는데 점점 더
많은 동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동전 속 은이 절반으로 줄면 빵집은 같은 은을 받으려 값을 2배로 부르죠. 동전을 찍어낼수록 동전 한 입의 힘은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돈을 믿을 수 없게 되자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사람들은 동전을 받자마자 곧장 물건으로 바꿨습니다. 돈을 들고 있을수록 손해였으니까요. 한때 세계가 믿던 로마의 은화가 이제는 길에서도 외면받는 쇠조각이 됐어요. 로마인의 월급도 저축도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은화를 항아리에 묻어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그의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 은화의 가치가 몇 년 새 반토막, 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땅을 파보니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푼돈어치 뿐이었어요. 도둑이 든 적도 없는데 평생 저축이 증발한 겁니다. 보다 못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1년 칼을 빼듭니다. 최고 가격령, 빵, 와인, 고기부터 임금까지 1400가지가 넘는 품목에 가격 상한을 법으로 못 박은 거예요. 이보다 비싸게 팔면 사형,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상인들은 손해보며 팔 바엔 물건을 숨겨버렸어요.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거래는 암시장으로 숨어듭니다. 빵집 앞줄은 길어졌는데 정작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죠. 정해진 값에 팔면 손해라 주인은 밤에 뒷문으로만 몰래 팔았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증상인 가격만 누르려 했지 원인인 묽어진 돈은 끝내 손대지 못했거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새 은화를 다시 찍어 신뢰를 되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정말 야만족의 칼에 무너졌을까요? 물론 칼도 있었습니다. 역병도 내전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위기 밑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끈질기게 제국을 갉아먹은 건 믿을 수 없게 변해버린 돈이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믿을 때만 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동전을 더는 믿지 않게 된 순간 세금도, 군대도, 신뢰도 함께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의 진짜 국경은 라인강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셈입니다. 칼은 마지막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로마 황제들은 은을 몰래 깎았습니다. 오늘날엔 돈을 더 찍어냅니다. 방식만 다를 뿐 결과는 똑같아요. 돈의 양은 늘고 그 안에 진짜 가치는 묽어지고 물가는 오릅니다. 우리가 매년 겪는 그 인플레이션이 2000년 전 로마를 무너뜨린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10년 전 1000원이던 커피가 지금은 그 2배인 이유, 물건이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묽어진 겁니다. 장볼 때마다 왜 이렇게 다 올랐지 싶은 그 느낌, 2000년 전 로마 시민이 시장에서 느낀 바로 그 강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는 월급의 가치도 이 순간 조용히 깎이고 있는 거죠.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가격을 누른다고, 돈을 더 찍는다고 위기는 해결되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 동전이 아니라 신뢰니까요.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 약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는 칼에 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 돈을 믿을 수 없게 된 순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